네, 복수 해석학 8주차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 시간에는 복수함수의 이제 적분을 다루기 시작을 하는데 조금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복습하는 겸해서 다시 한번 쭉 얘기를 하고 더 새로운 내용을 다루기로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적분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적분하면 생각나는 기호는 얘죠. 그렇죠. 그리고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썼던 거 이거는 f가 실수함수일 때 이런 적분을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데 근데 복수 함수는 일단 함수가 복소수 값을 갖는 거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뭐 함수가 있으면 얘의 실수부가 있을 테고 허수부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변수가 두 개인 거에 적분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첫 번째 나왔던 정의는 함수가 h라는 게 있는데 얘가 정의역은 실수에서만 돼 있고 함수 값은 복소수 값을 가질 때 그래서 여기에 a, b에 들어가 있는 변수를 t라고 하면 그러면 얘가 복소수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리얼 파트를 ut, 이미지너리 파트를 vt라고 하면은 각각이 u와 v가 변수 t 정의역 ab인 실수 연속함수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정의역이 a부터 b까지니까 이렇게 쓰고 얘를 a부터 b까지 실수부만 한 거 더하기 i a부터 b까지 v, t, dt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근데 지금 h는 그러면 복소 평면에서 굳이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얘는 뭐 a부터 b까지 여기에서 정의된 함수인 거가 되는 거죠. 좀 더 일반적인 거를 생각을 하려고 해서 다음에는 이 그냥 이런 구간이 아니라 좀 더 일반적인 경우 곡선에서 정의된 일단 먼저 곡선이라는 게 뭔지를 얘기를 해야 되고 복소 평면 위에서 뭐 이렇게 생긴 게 곡선이라고 하면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각각 이 복소 평면 위에 있는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점에 실수부 더하기 i 허수부 이렇게 써야 될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을 일일이 표현을 하려면 변수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곡선을 나타내려면 우리가 매개 변수가 한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곡선은 먼저 복수 평면에서의
연속 곡선 C는 x의 t 더하기 i의 y의 t 그래서 z의 t 이렇게 쓰는데 xt, yt가 실변수 t의 함수이고 그리고 실수 값을 갖는 함수. 그러니까 t를 변화시켜 주면 그러면 각각의 다른 점이 나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zt가 t 더하기 i의 t의 제곱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리고 뭐 t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런 거는 t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더하기 i 곱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이쯤 점이 찍히는 거고 t가 0일 때를 하면 0 더하기 i의 0가 원점 되는 거고 t가 1일 때는 1 더하기 i의 1 이렇게 되니까 여기 있는 거고 여러분 예측하셨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각각 뭐 2분의 1 찍어보고 3분의 1 찍어보고 하시면은 이런 곡선이 된다. 여기가 t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가 t가 0이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다 해보면 이렇게 되죠. 네. 그리고 t가 마이너스 1인데서 시작해서 0인데서 끝나는 것처럼 여기서 시작해서 쭉 t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t가 범위가 a부터 b까지 이렇게 돼 있었으면 z의 a를 시작점, 시점이라고 부르고 z를 b를 종점이라고 한다. 네. 만약에 zt가 코사인 t 더하기 i 사인 t 이렇게 돼 있으면 그 t가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했다고 하면 얘는 t가 0일 때는 코사인 0 더하기 i 사인 0이니까 1이죠. 그리고 뭐 t가 4분의 파이일 때는 코사인 4분의 파이 더하기 i 사인 4분의 파이 해서 이쯤 그리고 2분의 파이일 때 여기 4분의 3 파이일 때 여기 파이일 때 여기 중간 잘 이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시점이고 여기가 종점이다. 마이너스 1이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니죠. t가 0부터 2파이까지다 라고 하면 더 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시점과 종점이 일치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C를 폐곡선, 닫힌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거 말고 만약에 ZT가 코사인 T 더하기 I 사인 T 하고 T가 0부터 2파이까지가 아니라 4파이까지 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복소 평면에서 똑같이 위에서 방금 그린 것처럼 0일 때 1에서 시작을 해서 어머나 1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와서 2파이 하면 한 번 오죠. 그죠? 네. 그리고 2파이 이후로는 또 똑같은 여기를 다시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t의 범위가 이렇게 되면 단위원을 두 번 돌죠. 그러면은 이런 애들은 그러면 두 번 돌았으니까 얘네들은 곡선이 1대1이 아니게 됩니다. 그 위에 이런 한 번만 도는 1대1이 되는 거하고 1대1이 안 되는 거하고의 두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름을 만약에 곡선이 여기서 1대1이면 단순 곡선이라고 한다. 그리고 두 개 다 되면 닫힌 단순 곡선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경로 얘기를 하려고 경로 얘기를 좀 했었죠. 경로라는 건 뭐냐면 곡선이 방금 같이 코사인 t, 사인 t 이렇게 한 거랑 t제곱 이렇게 한 거랑은 일단은 t하고 t제곱이라는 이 실수부 허수부를 나타내는 함수랑 같들이 전부 다 연속함수. 그러니까 곡선도 연속적. 그리고 다시 또 보면 뭐냐면요. 얘네들이 미분 가능하거든요. 그 실수부 허수부에 해당하는 함수들이. 근데 세상 일은 꼭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전에 했던 얘기가 아마 이런 거 사각형 이렇게 되는 거는 그러면은 이런 데서는 뾰족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뾰족점 몇 개가 있는 경우 뭐 이런 애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약간 이래가지고 그래서 조각적 연속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정의가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일변수 함수가 유한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 나머지 점에서 연속이고 연속이 아닌 유한계 점에서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할 때 그 함수를 조각적 연속 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도함수가 조각적 연속인 함수를 곡선을 경로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닫힌 구간에서 연속 정의된 함수가 몇 개의 점을 제외하고는 연속이니까 뭐 조각적 연속이라는 건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긴 뭐 이런 것들은 조각적 연속이라고 하는 거죠. 유한계의 점 요거 하나, 두 개를 제외하고는 연속이니까요. 그리고 자극한, 우극한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이거는 조각적 연속 아님.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는 거는 이렇게 적당히 연속 불연속 점인 게 뭐 무한대로 터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좀 이쁜 애들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자. 이런 곡선이 있다고 치자. 점점점점점으로 찍은 애들. 그러면 이런 애들은 아까 말했듯이 이런 애들은 조각적 연속 함수. 왜냐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누면 이 점 제외하고는 다 예쁜 표현으로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C1이면 C1은 얘는 1 더하기 IT 하고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흔히 생각할 수, 그러니까 곡선 하면 보통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더 뾰족점 하나 있고 아이고 이런 거 하나 있고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더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지금 여기하고 여기 제외하고는 부드러운 곡선이니까 이런 애들을 우리는 경로라고 한다. 네. 이런 경로 적분이라는 표현을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선적분 혹은 경로적분 혹은 곡선 위에서의 적분 기타 등등 다 비슷한 말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2학기가 돼서 고급 해석학을 수강을 하실 때도 이런 선적분 얘기는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선적분은 2차원에서 하는 거는 거의 이런 복소함수에서 했던 거랑 좀 비슷한 점이 있고요. 또 3차원에서 좀 더 늘려서 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그건 또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죠.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자 일단 경로 C가 있는데 얘는 그러면 ZT 이게 XT 더하기 IYT 있을 테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XT랑 YT가 미분이 안 되는 점이 유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분 안 되는 점들이 그려놓고 보면 이런 뾰족점들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게 T의 범위가 A부터 B까지 이런 식으로 경로가 정의가 돼 있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그냥 아무렇게나 했는데 지금 이거라고 칩시다. ZT가. 근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할 거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T 더하기 I, Y, 마이너스 T 하고 T의 범위를
마이너스 b부터 마이너스 a까지 이렇게 써요. 그렇게 하면 이거는 시점이 t가 마이너스 b일 때니까 이 두 번째 쓴 곡선의 시점은 요거에 z의 마이너스 t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b를 넣어야 되니까요. z의 마이너스 b가 되고 종점은 z의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z b고 이거는 z a고 다시 말해서 지금 경로 C는 이렇게 가는 거였다. 여기가 z a고 z b고 시작점이 ZA고 끝점이 ZB라는 거였으면 방금 쓴 Z-T 한 거는 시작점이 어느 쪽? 이거 그리고 끝점이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같은 곡선을 나타내지만 점 찍혀놓은 곡선 모양, 곡선의 자취라는 표현 써도 될까요? 그거는 같은데 같은 곡선을 나타내는데 시작점과 끝점이 바뀐 거죠. 그래서 방향이 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C를 방향을 바꾼 거라서 마이너스 C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C를 역방향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C가 주어져 있는데 그거를 거꾸로 가게 만든 거. 그러면은 역방향 곡선에서의 어떤 함수의 적분을 하려고 하면 그럼 이게 정의가 뭐였어요? 원래 지금 곡선 C 위에서의 함수의 적분 하려면 곡선이 정의된 범위 A부터 B까지라고 쓰고 이 Z 자리에다가 ZT 집어넣고 그리고 DZ는 Z 프라임 T DT 이렇게 바꿔서 쓰는 거였다. 그러니까 역방향 곡선 위에서 적분한 거는 여러분 근데 뭐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만약에 A부터 B까지 FTDT 있는데 지금 뭘로 바꾼 거예요? B부터 A까지 FTDT 이런 거랑 두 개 무슨 사이? 부호가 바뀌는 사이. 그쵸? 얘도 과연 정말 그럴지 한번 두고 보시면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B부터 마이너스 A까지 F에 Z 이거 마이너스 T 요게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이 Z 마이너스 T 이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하고 DT 이렇게 돼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합성함수 미분처럼 생각을 하시면 Z 프라임 마이너스 T 하고 마이너스 1 DT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T를 다 S로 치환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T가 B일 때 하면 이거 B부터 A까지 이렇게 되고 F, Z, S, Z 프라임 S로 바뀌고 요게 DS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B부터 A까지를 바꾸려면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F, ZS, Z 프라임 S
yes 이렇게 되는 거죠. 방금 보시면 바로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아까 어디 썼던 거 이거랑 같은 거라서 우리는 뭐를 알게 되느냐? 그냥 곡선에 의해서 함수를 적분을 한 거하고, 근데 방향을 바꿔서 적분을 하면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시점 종점이 역방향 곡선은 시점 종점이 반대로 바뀌는 거니까 이게 납득할 만하죠. 네, 그 적분의 방향이 바뀌면 음수 붙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거는 또 정의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거는 조각 연속 곡선 C의 매개 방정식을 일단 쓰고 얘기 설명할게요. 지금 A부터 B까지 있고, 이렇게 그냥 ZT라고 쓰는 거는 이제 곡선을 나타내기 위한 그냥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조각별 연속 함수, 조각별 연속 곡선 C 틸다의 매개 방정식 W는 WS, 이거는 C, D부터 그렇게에 대하여 매끄러운 함수. 매끄러운 함수라는 말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함수가 매끄러운데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함수 그래프가 매끄럽게 생긴 거는 뾰족뾰족한 거 없이 매끄럽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분 잘 되는 함수입니다. 그냥 알파가 A부터 B까지, C부터 D까지 이게 존재하여 알파 S, 이거는 0보다 크다. 이거는 왜 그런지 좀 이따 얘기할게요. WS가 Z 알파 S 이거일 때 C 틸다를 C의 제매개 곡선이라고 한다. 이거는 뭐냐면요. 간단히 얘를 정말 쉽게 들면 뭐냐면 ZT를 아까 코사인 T 더하기 I 사인 T 이렇게 한 거랑 WS를 코사인 ES 더하기 I 사인 ES 이렇게 쓴 거랑, 그리고 T의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 하고 S의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 T가 0일 때는 아까 1이었죠. 얘는 이게 T가 0일 때고, 이게 T가 2분의 파이일 때고, 이게 T가 마이너스 파이일 때고, T가 웬 마이너스 파이 죄송합니다. 2분의 3파이일 때고, 그래서 한 바퀴 도는 거죠 지금 원 위에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WS 생각해 보시면 얘는 S가 0일 때
여기고 s가 4분의 파이일 때 생각해 보시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i 사인 2분의 파이가 돼서 여기가 s가 4분의 파이일 때고 여기가 s가 2분의 파이일 때고 여기가 s가 4분의 3파이일 때고 다시 한번 s가 2분의 s가 파이일 때는 원래 점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얘도 단위원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두 개가 지금 똑같이 단위원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요 ZT의 WS를 ZT를 다시 매개화한 것이다 라고 부르려고 재매개화했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이쪽 W 쪽을 재매개 곡선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T에다가 뭐를 집어넣은 거예요? ES를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알파를 표현을 해보시면 얘는 0부터 잘못 썼구나. 아니구나. T는 ES 다시 말해서 S는 2분의 T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얘는 이렇게 가는 것이다. 맞나? 네. 뭔가 이상한데? 아닌가? 어쨌든 그리고 뭔가 잘못 썼죠? 이상하다. 네, 이게 아니죠? 0부터 파이까지 말이 이상해.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하고 저 t 자리에다가 ES를 딱 대입한 게 WS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WS 얘를 코사인 S의 제곱 더하기 I 사인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얘 더 안 들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런 거를 우리는 재매개화라고 한다. 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설명하려고 했던 알파 그럼 프라임 하면은 이거는 2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는 (0부터) 파이까지 0부터 2파이까지 그러면은 시작점은 시작점이고 끝점은 끝점이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서 시작점 0에서 시작을 해서 좋은 예제가 아니었네. 하나 더 얘기를 해보면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안 하고 저희가 2파이까지 안 하고 그냥 파이까지만 했다고 하면 그러면은 밑에 얘네들은 지우고 시작점이 1이고 끝점이 -1이고 그러면 여기 굉장히 자연스럽게 S는 2분의 파이까지만 하면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분의 파이 네, 이렇게 되고 얘는 지금 알파 0은 0에 대응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 이쪽 시점에 대응이 되고 종점이 이쪽 종점에 대응이 되고 그런 거죠. 이런 거를 그러면 이렇게 매개화를 했으면 방향이 일치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WS를 제가 코사인 ES 더하기 Y 사인 마이너스 2 이렇게 붙이고, 그러면 S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0까지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 경우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여기일 거고, 0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 경우에는 두 번째 얘는 W1이라고 쓸까요? W1, W2 이 경우에는 T가 마이너스 2S 집어넣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콤마 0부터 0 콤마 파이까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알파 프라임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2. 그럼 제가 비교하고 싶은 게 요거랑 요건데요. 얘는 아까 플러스였잖아요. 그러면은 방향이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이 방향이 똑같고요. 이 경우는 마이너스 2s 집어넣은 경우 방향이 이렇게 거꾸로 가잖아요. 시점 종점이 뒤바뀝니다. 아까 위에서 이 알파 프라임이 0보다 크다 요거를 하려면 이게 조건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걔가 안 들어가면 방향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틀렸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매개 곡선이면은 모양은 결국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매개화하는 방법이 달라진 것뿐. 그쵸? 매개화한 매개 변수가 달라진 거고, 나타내는 결국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C 틸다가 곡선 C에 재매개 곡선이면 C 위에서 F를 적분을 하든지 C 틸다 위에서 어떤 함수를 적분을 하든지 그 두 개가 같다는 거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재매개화 한다는 거는 본질적으로 같은 곡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결과를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재매개 곡선이면 뭐 그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먼저 이 C 위에서 F를 적분을 한다는, F가 뭔지에는 상관이 거의 없는 거고요. 적분되는 함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뭐 A부터 B까지 F에 Z에 T 이제 매개화 집어넣고 Z 프라임 T DT 이렇게 될 텐데, 아까 그러면 얘는
말고 재매개화한 걸로 적분을 한다고 하면 걔는 C, D 하고 F, W, S, W 프라임 S, DS 이렇게 돼야 될 거고요. 근데 아까 뭐랬냐면 WS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집어넣으면 C부터 D까지 F에 Z, 알파, S 이렇게 될 거고 미분한 거는 Z 프라임, 알파 S, 알파 프라임 S 이거는 그냥 연쇄 법칙이죠. 예, DS 이렇게 됩니다. W가 Z랑 알파가 합성된 이런 모양이라고 하면 그런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알파 S를 T로 치환하려고 하면 이거는 F, Z, T, Z 프라임 T 이거는 DT 이렇게 되고 아까 C, D는 각각 어디에? A, B에 대응이 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 두 개가 결국 같은 거죠. 지금 우리가 곡선이란 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역방향 곡선이란 걸 얘기를 했고 재매개 곡선이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곡선에서 적분은 우리가 매개 변수를 동원을 해서 적분을 한다. F에다가 Z를 집어넣고 매개화하는 그런 함수가 있으면 그걸 집어넣고 거기다가 DZ는 Z 프라임 T, DT로 바꾼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곡선을 나타내는 방법은 하나뿐이 아니라서 매개화를 다시 한다고 하면 그래도 그 선적 경로 적분 값은 같다라는 거를 방금 얘기를 했고요. 달라지는 경우는 똑같은 곡선을 나타내는 경우에 매개화를 아무리 바꿔도 똑같다. 적분 값은 똑같다. 근데 방향이 바뀌면 마이너스가 붙는다. 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좌표 평면 아래서 그 다음 얘기는 곡선의 길이에요. 매개 방정식 x는 phi t, y는 psi t. 이걸로 주어지는 곡선의 길이. 여러분 매개 방정식으로 그냥 주어지는 곡선 이거 미적분학 때도 하셨으니까 기억이 좀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곡선의 길이를 하려면 여러분 이거 미적 2에서 나왔던가요? 예.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는 범위가 t의 범위가 a부터 b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a부터 b까지 고곡선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을 선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거를 선분의 길이를 따지려면 델타 x, 델타 y 각각의 제곱 루트 그죠? 그래서 얘는 파이 프라임 t의 제곱 부사이 프라임 t의 제곱 dt 이렇게 됩니다. 곡선의 길이. 얘가 그냥 이렇게도 하고 그렇게도 했죠. 이게 만약에 xt가 마치 시간 t에서의 위치 함수라고 하려면 속도가 위치 함수의
미분이니까 얘가 파이 프라임 푸사이 프라임 이게 속도 벡터가 되고 속도 벡터의 크기가 속력이 되죠. 그래서 푸사이 프라임의 제곱 이건 루트 이렇게 한 거고 속력을 시간에 따라서 적분을 하면 이동한 거리가 되니까 그게 바로 곡선의 길이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거를 떠올리고 보시고 복소배기 방정식에서는 지금 얘를 제 복소 곡선 C에 대해서 ZT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면 얘는 XT 더하기 IYT 이렇게 주어져 있겠죠. 그럼 이 곡선 C의 길이는 A부터 B까지 지금 dx dt 제곱 dy dt 제곱 이건데 얘는 dx dt 실수부 더하기 i dy dt 허수부의 절대값 그러니까 이거를 복소수라고 치고 그거의 절대값이라고 하면 각각의 제곱해서 루트 씌운 거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는 뭐냐면 z 프라임 t 한꺼번에 쓰시면 그래서 그거의 절대값하고 dt a부터 b까지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요. d 절대값 z 이렇게 아이고 잘못 썼네요. dz의 절대값 이렇게 해요. 예. 그래서 L은 곡선 위에서 dz의 절대값 이런 기호를 쓴다. 그리고 정리 함수 fz가 경로 C에서 연속이고 fz가 뭔가 m보다 작거나 같대요 라고 하자. 이런 가정이 있으면 그리고 경로 C의 길이가 L이면 C 위에서 F를 적분한 거에 절대값이 C 위에서 그럼 이렇게 돼서 이건 m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m 이렇게 해서 곱하기 L 이렇게 된다. 네. 이게 뭐 쓰려고 하면 뭐 A부터 B까지 F, Z, T, Z 프라임 T, DT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걸 절대값 하면은 얘는
A부터 B까지 F, Z의 T, Z 프라임 T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두 개 이렇게 그랬다고 하면은 그러면 요거는 m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가 A부터 B까지 m은 앞으로 빠져나가고 Z 프라임 T 절대값 dt 그래서 얘는 ml 이렇게 된다 라고 증명의 아이디어는 이런 건데요. 좀 더 엄밀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110, 10p 보시면 증명 과정이 좀 더 긴데요.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세 줄입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